We learned today that Donald Trump is pardoning Rudy Giuliani and others who were allegedly a part of a bid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Ed Martin, Trump's pardon attorney, posted the pardon to social media. On the list, Giuliani, John Eastman, Kenneth Chesebro, and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It also includes 77 people who have not been convicted of federal crimes. It says in broad language that the pardon exonerates all citizens accused of election interference. The pardon does not extend to the president himself. 일부 사법적 결정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자체의 한계에 대한 해석의 축을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제도적 운영은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10일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판사 패널은 미국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법적 이해를 바꾼 판결을 내렸다. 긴장과 신중하게 준비된 논쟁이 오간 이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연방 사건 중 하나에 제기된 항소를 심리한 것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자사면 문제였습니다. 이 주제는 수십 년간 헌법학자들을 갈라놓았지만 직접적인 선례가 없어 지금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다수결로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시도하더라도 제도적 안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진 행위라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사면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누구도 스스로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공화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 정의로 대통령 측의 주요 방어 농어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확립된 선례는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결정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사면 제도의 남용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 범주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방해, 선거사기, 공문서 위조로 분류되는 범죄는 직위 수행 후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판결문 낭독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기관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연방검찰은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이전에 중단된 절차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법 전문 로펌들은 불가역적인 법적 보호막을 전제로 한 방어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신문 법률 분석 네트워크 기관 동향 플랫폼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법원이 대통령 권한과 형사 책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했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신중한 성명으로 반응했다. 일부는 이 판결이 대통령직이 일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필요한 진전이라고 봤다. 다른 이들은 대통령직의 사법화가 영구화되어 삼권 분립의 역사적 균형을 바꿀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사법부와 연계된 기관들은 이번 결정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헌법 구조가 항상 전제해 온 바, 즉 공직 수행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직위자의 제도적 지위에 관계없이 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희박한 가능성으로 여겨졌던 자사면, 지지 서면 문제는 즉각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이 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판례에 비추어 다른 법적 근거들이 시험대에 오를 길이 열렸다. 비밀 지급, 선거 당국 압박 시도, 선거 자금 유용 등 일부 사건들은 공직 행위와 사적 행위의 구분을 기준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이 판결에서 강화된 이 구별은 오직 대통령직의 헌법적 기능과 엄격히 연관된 행위만이 제한적 면책권을 누릴 수 있으며 개인적 선거적 재산적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는 형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확립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패배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공고화되어 온 제도적 논리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2024년 승리 이후 일부 수사를 중단했던 법무부 자체도 행정부 직위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재개했다. 법원의 판결은 직무상 면책권이 명확한 유효 기간을 가짐을 재확인함으로써 임기 종료가 잠재적 위법 행위의 자동 종결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소멸시효, 절차적 기한, 증거의 수용 가능성은 이전에는 이처럼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이해를 바탕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사법 절차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법적 경계에 대한 공개적 논쟁도 재점화한다. 이 논쟁은 도널드 트럼프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선례가 향후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의 대통령들에게도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세대를 초월해 지속될 제도적 이정표가 정해진다. 미국 법체계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이들에게 이 판결은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회색 지대에 대한 관용은 줄어들고 공직과 사적 이익의 분리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맥락을 고려한 지속적인 보도의 가치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이 채널을 따라가는 것은 이 역사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다. 이 시점부터 법원의 결정은 체계적 재편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적 반응을 유발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지하는 제도적 원칙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형사소송을 보류해온 법무부는 재임 기간 중 행해진 행위들의 재분류에 관한 내부 논의를 재개했다. 연방검찰청 변호사들은 이제 공식 직무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들과 사적 행위의 뚜렷한 흔적을 드러내는 사건들, 사법 외 지급, 회계 기록 조작, 선거관리 당국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을 더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 신규 판례는 또한 직무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에 대한 접근 요청의 근거로도 활용되었다. 여러 1심 법원 판사들은 이전 해석상의 공백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수사 기록 일부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연방법원에서는 항소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증거 분석 재개를 근거로 삼는 판결문이 잇따랐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새로운 공식 기소 없이도 제도적 분위기가 더욱 긴장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후 해체됐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사무실은 이전 기소 근거를 파악하려는 의회위원회들의 비공식적 자문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2025년 선거 이후 새 구성을 갖춘 하원 자체도 대통령 면책권의 한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며 법원의 결정,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의 법학자들을 초청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적 행위와 사적 이익의 분리, 행정부 구성원의 사법 시스템 방해 불가능성, 그리고 자기 보호 수단으로서의 사명원 사용에 대한 명시적 금지. 이러한 축을 바탕으로 다른 제도적 해석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 책임사무소, GAO와 같은 연방감사기관들은 논란이 되는 대통령 결정과 연계된 계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정부 윤리실은 한편으로 업데이트된 기준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해 상충 위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에서 사법부는 단순히 시정기관이 아닌 미래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상급 법원의 역할은 더 이상 사후 대응적이지 않고 제도적 구조의 능동적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해석, 기능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도 뚜렷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주지사, 주정부 장관, 정당 지도자들은 법원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자체 행동 강령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법적 보호 구조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제도적 방어와 관련된 단체들은 향후 행정부가 대통령직을 일종의 임시적 법적 망명처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적 틀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안들이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느리게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인 조치들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 최근 1년의 판결들은 지역 법원들이 이미 백악관 전직 직원들의 법적 권한을 벗어난 상황에서 내린 명령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판결에 새로운 논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사건에서 형성된 판례는 대통령 본인의 범위를 넘어 그의 직계 측근, 법률 고문 및 정치 운영진에 이르는 소송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의 폭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진행 중인 헌법 재해석의 순환임을 시사한다. 미국 사법제도 분석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대통령직이 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도 이해되는 방식을 바꾸는 재정렬을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직은 이제 예외적인 보호막이 아닌 강화된 책임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갑작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제도적 긴장 속에서 점차 굳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결정은 고립된 단절이 아니라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던 과정의 전환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경험 많은 관측자들은 정기적이고 신중하게 전개 상황을 주시할 것을 강조해왔다. 새로운 선례가 확립될 때 그 파장은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변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맥락 속에서 추적하는 것은 진행 중인 권력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남아있다. 미국 법체계의 이 새로운 단계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기술적 요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판례를 둘러싼 제도적 복잡성에서 비롯된다. 법률계 상당수에게 이는 방향 수정, 즉 대통령 권한에 대한 확장적 해석으로 인해 희석되어 온 한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판례는 혁명적 이정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이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행위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자신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고 특정 행위가 공직 수행과 정당하게 연결되지 않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부는 헌정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은 면책된 법적 영역을 차지하지 않으며 사적 목적이나 정치적 선거 목적을 위한 행동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흐름은 이러한 판례적 확립에 무시할 수 없는 제도적 위험이 있다고 본다. 헌법연구학계와 연계된 법학자들은 문제가 반드시 해석의 기술적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굳어지는 맥락에 있다고 주장한다. 극도로 양극화된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선례가 확립될 때 대중의 수용은 정치적 논쟁에 의해 필터링되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일관된 결정조차도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동기부여된 반응적 조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독자적인 법리 발전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법제도가 헌법의 공정한 수호자라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논쟁은 단순히 판결 내용 자체를 넘어 사법부가 사회 앞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공공의 제도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된다. 이러한 긴장은 핵심적인 취약점을 드러낸다. 정당성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뿐만 아니라 대중이 적용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합법적 책임과 과도한 사법 주도권 사이의 경계가 흔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다고 경고한다. 권력 분립 메커니즘이 형식적으로는 작동하고 있더라도 특정 해석에 적용의 선택성이 있다는 의혹은 점차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내용만큼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은 사법 제도가 정치적 선호가 아닌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법원의 역할은 결정적이 됩니다. 비록 가장 최근의 사건이 하급심에서 발생했지만 재심리되는 사건들의 상당 부분이 조만간 대법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해석적 논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 해석의 기준을 정립하여 전체 사법체계에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대통령 면책 특권에 불편함을 표명한 판사들은 공식 직무와 개인적 행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려 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을 보다 보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행정부가 약화될 위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은 아직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확립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영향이 누적되는 동안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사법부가 기관의 실질적 운영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과거 행위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권력 행사의 예방적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공직의 경계와 사적 이익의 시작점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는 단순히 사건을 판결할 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대통령 행위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법 해석의 제도적 무게를 확대한다. 형식적 농어는 법치 강화이지만 실질적 결과는 정치체제 자체에 흡수되던 문제들을 이제 법원이 중재하게 되면서 법원의 주도권이 점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조정하려 애쓰고 있다. 의회 위원회들은 임기 전환 권한 유지 또는 상실 그리고 남용으로 분류된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된 규범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주들에서는 지방 의회들이 연방 행정부와 연계된 주지사들의 결정 역시 새로운 해석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확대는 사법적 선례가 연방 차원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례는 확산되어 다중 수준에서 분쟁을 재구성하며 행동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기대를 재정의한다. 딜레마는 불가피해진다. 사법부를 갈등 해결의 중심 기관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법적 엄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러한 영향은 이미 재부상하는 사건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선거 기간과 관련된 비밀 지급 사건이 사법 논쟁의 중심에 다시 떠올랐다. 논의는 자금 출처나 정보 은폐 시도에서 벗어나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자체로 옮겨갔다. 핵심 쟁점은 이제 해당 행위가 순전히 사적인 것이었는지, 즉 선거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 경우 제도적 보호 범위를 벗어남, 아니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결정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대통령 행위의 개념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사건을 넘어 유사한 미래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창출할 것이다. 또 다른 민감한 축은 조지아와 애리조나 같은 주에서 선거 개표 기간 동안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당시 기록된 전화 통화, 회의, 압박 행위는 제도적 영향력의 합법적 사용과 직접적인 정치적 이익에 의한 개인적 행동을 구분하려는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법리 형성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 효과는 누적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더 많이 진행될수록 사법적 해석이 대통령제의 한계를 정의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는데 시스템이 더 익숙해집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관심은 향후 전개될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 몇 달간 다양한 관할권에서 결정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 대통령 권력의 한계에 관한 법적 논의를 장기적으로 재정의할 잠재력을 지닌다. 각 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동시에 진행되는 다수의 소송 자체가 이미 역사적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이 현실화된 다중법적 쟁점의 공조는 미국 제도사상 유례 없는 단절을 의미한다. 대통령제 운영에 이처럼 중대한 함의를 지닌 수많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적은 전례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전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적 해석을 위한 분석적 필요 조건이 된다. 미래는 공개적 선언보다 판결의 논리적 타당성, 증거 채택 방식, 채택된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헌법 원칙이 전례 없는 상황에 적용되는 일관성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행정부, 사법부, 시민사회 간의 역학관계는 아직 그 효과가 끝나지 않은 결정들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사례별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쟁점인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구조에서 무엇이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이다.